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을 샅샅이 파헤치자 금사파 허윤영입니다. 오늘은 제 소개 안 해주시네. 아, 이제 스스로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그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 추석 때? 예. 네, 잘 보냈는데 이게 맨날 나와서 애기 얘기를 하는데 애기가 있는 명절은 역시 육아는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 육아 자체를 생각해 보면 저출산의 원인을 너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힘드니까 다들 안 낳는 것 그런가요? 같지. 근데 이걸 이렇게 힘들어서 낳기 싫다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왜 낳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쵸, 모르죠. 이렇게 힘든지. 사실 뭐 경제적 이유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진짜 그 일단 집 문제도 그렇고 네네네.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그게 당장 금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엄두가 잘 안 나죠. 그쵸. 그리고 이제 둘 낳고 셋 낳고 하려면은 참 그런 부분도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한 80분 정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요즘에 저희가 돌아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뭐죠? 화천대유 모이투데이 그 김만배 기자님께서 아주 유명해지셨는데 그 얘기를 오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저희는 장렬하게 전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화천대유가 일종의 이제 경제 사건이잖아요. 네. 부동산 관련해서. 그래서 그 사건을 좀 이렇게 와이프한테 잠깐 소개를 해줬었어요. 대충 어떤 구조로 돼 있는 네네. 사건이다. 그래갖고 이제 뭐 아무래도 대선 시즌이니까 네. 좀 이런 걸 참고하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얘기를 한참 듣더니 SNS가 됐던 기사가 됐던 방송이 됐건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거에 관련해서. 네. 왜 그렇게? 그러니까 사건 자체보다는 약간 정파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냥 그 정치적인 지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려지는데 그쵸. 굳이 그 얘기를 해서 정치색도 없는 네가 싸잡혀서 욕먹을 일은 없지 않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맞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맞는 거죠. 그쵸.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 또 회사와의 회사에서 뭐라 그럴까봐?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뭐 그런가요? 어쨌든 근데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뭐라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를 알 수가 없죠. 오늘은 먼저 전기요금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왜 전기요금 얘기를 하려 그러냐면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걸 보다가 좀 답답해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하기로 했거든요. 네. 8년 만에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4분기부터 킬로와트 시당 한 3원을 올리기로 했어요. 이게 상한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리는 게 상한인데 원래 한전에서는 4분기에 한 13.8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네. 상한폭이 3원이라 일단 3원만 올리겠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월에 한 1,050원 정도를 더 내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1분기에는 국제유가가 좀 하락해서 3원을 낮췄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이것도 난 되게 웃기다고 봤는데 2분기에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전기요금을 안 올리겠다 이랬어요. 네. 3분기에는 경기가 좋으면 좀 물가가 또 오르잖아요. 네. 물가가 올라서 전기. 전기요금을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이번에 올리기로 했는데 2분기에 한전이 7천억 넘게 영업 손실을 냈고 2019년 4분기 이후에 6분기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그러면은 올해 순손실이 한 3조 2천억 정도를 그 기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수언론 중심으로 이게 탈원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네네. 재생에너지가 비싸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돼서 전기요금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매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저게 말이 되나? 그게 사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거의 높지 않아요. 이미 아직 뭐 7% 언저리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뭐 원전 가동에 따른 전력 공급이 축소가 됐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1분기에는 국제유가가 내려서 내렸던 거고 네. 지금은 국제유가가 올라서 오른 거라 그러니까 앞으로 올 에너지 전환과 현재의 전력요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매우 미미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뭐 탈원전 얘기 아니면 재생에너지 비중 얘기를 하다 보면 정작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 저기를 높여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것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기요금을 올리는데 경직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수원에서 작성한 2050년 탄소 중립 전력 공급 시나리오 분석을 보면은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로만 탄소 중립을 구현하려면 무려 1,394조 원이 들어간답니다. 예,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죠. 근데 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사실 그럼 원자력 발전소에 도움 없이라는 표현도 이제 보수 언론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데, 네. 그럼 원자력 발전소에 도움이 있으면 얼마 안 드냐? 그래도 한 1,000조는 들어요. 그리고 그 한전에서 그게 재생에너지 가격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만들면은 이게 좀 그리드, 네. 전력망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거기만 한 12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막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다라는 걸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도 이거 원전 뭐 이거 자식을 떠나서 탄소 중립하면 돈이 들어갑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세금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 인상이 되면 지지율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녹색 전환을 하자는 얘기는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요금제도 연동제로 바꿨는데, 네. 그리고서 막상 요금을 올려야 될 때가 되면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네. 뭐 한 분기 지나서는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더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온다는 게 저는 조금 비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녹색 전환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라면 네.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 지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게 자꾸 이제 국내에서만 보다 보니까 이거를 그 뭐 탈원전 때문이지 않냐, 뭐 재생에너지 때문에 그러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전기요금 인상은 우리나라는 정말 양호한 수준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에서는 전기요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페인이 지난해 평균보다 전기요금이 3배가 올랐습니다. 올해. 네. 그리고 영국은 3배. 10배. 전기요금이 10배가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때문에 그래요. 천연가스 상승이 거의 올해만 거의 100% 가까이 천연가스 가격 올랐어요. 천연가스 투자하셨던 분은 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보니까 좀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은 그 러시아하고 되게 관련이 많거든요. 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베리아 천연가스 공장에서 이제 화재가 나서 좀 공급 차질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천연가스를 좀 공급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그 천연가스를 지금 유럽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다가도 좀 수출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유럽 수출을 많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공급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고지고대로 믿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정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가스관이 그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가스관이 옛날 게 하나 있고, 네네. 지금 발트해를 통해서 독일로 넘어가는 노드스트림 2호기가 있어요. 가스관이. 근데 러시아는 노드스트림 2를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싶어 해요. 이게 우크라이나하고는 지금 러시아가 거의 한 7년, 8년 그러니까 싸우고 있거든요. 만에 막 맨날 그러잖아요. 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거기서 중간에서 자꾸 이제 가스관을 뭐 잡내 마네 막 이런 얘기하는 게 러시아는 싫은 거예요. 근데 유럽연합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좀 지지해주기 위해서 그 가스망을 쓰도록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드스트림 2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갑자기 슬쩍 흘리는 게 아니 우리가 좀 불이 나서 공급이 안 되고 좀 아시아에 수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천연가스가 없다. 하지만 노드스트림 2가 열리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흘리는 거예요. 그럼 아니 없으면은 가스관은 어디로 보내든 없는 거지. 그쵸. 왜 노드스트림 2로 하면은 이게 뭐 된다고 막 얘기를 하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얽히면서
이 이제 가격에 대한 불안감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가스가 지금 그 유럽 연합에서는 한 25% 정도, 그 정도로 지금 그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스값이 또 오를 것이다. 가스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이 노드스트림 2와 관련한 거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얽히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파를 우리나라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하는 게 국제유가 플러스 가스 요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고 지금 유럽에서는 진짜 그 녹색 전환의 어떤 그 고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 시장에서 그 북해 쪽에 풍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돼요. 근데 지금 그 풍력 발전이 2019년 대비 한 절반밖에 안 나온대요. 바람이 너무 약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안 불면은 전기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스 발전을 더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또 뭐를 하고 있냐면 이제 폐쇄를 하기로 했던 석탄 발전 그거를 그냥 풀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 전환을 위해서 석탄을 폐지하고 풍력을 늘리기로 했는데 풍력에서 바람이 좀 덜 불다 보니까 남은 석탄을 막 팽팽 돌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또 나오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높이니까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더 나오네. 그러면 가지 말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뭐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재생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이제 나타날 건데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어떤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지금 이런 전기 가격이 오르는 거는 탈원전과의 관계는 미미하다. 하지만 이제 영국과 저런 사례를 봤을 때 아예 맥락을 다르게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맥락이 지금 전기요금 오르는 그쵸, 거는 네. 국제 가스 가격하고 유가하고 관련 있는 얘기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서 자꾸 이게 탈원전 때문에 재생에너지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그 녹색 전환 때문에 그런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부분에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였을 때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막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걸 저항감부터 만들어내는 모습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 효과 풍력 발전이 늘어나고 그 풍력 발전에 바람이 안 불다 보니까 생겨나는 오히려 석탄을 더 써버리는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가 저런 일을 겪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걸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야 전기요금 인상된다 뭐 탈원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안 한다더니 왜 전기요금을 인상하냐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발전적인 그 논의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 같은 데는 10배가 늘었으면은 좀 저항이나 이런 것도 있을 법한데 거기다 이제 바우처 넣고 뭐 가정용, 이게 도매용 전기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 가정용은 또 캡이 있어요. 얼마 이상은 못 올린다. 그래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한전 아까 네네. 한 3조 손실 보는 것처럼 네네. 거기도 이제 전력회사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과제다. 과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좀 더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되고 다음 정부가 누가 됐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사회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쵸. 이거를 그냥 정책적으로 야, 탈원전하는 정부는 나쁜 정부, 뭐 원전하는 정부는 착한 정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진짜 우리가 겪어가야 되는 일들을 좀 제대로 갈 수 없게 만드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최수용님 말씀처럼 지구를 살리는 세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 뭐 탈원전이라든가 녹색 전환 공감하는 대전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 실생활에 있어서 뭔가 전기요금이 갑자기 막 영국처럼 10배가 오른다. 그러면은 이 탈원전이나 녹색 전환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물론 이 전체 글로벌
그 지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이게 개개인들한테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은 당장 내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은 그렇잖아요. 좀 이런 게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이 뭐 최근에도 기사를 봤는데 통일에 대한 이 주제가 저희 세대, 그러니까 뭐 권순희 기자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발치기 분들도 그렇고 이게 사실 그 윗세대 분들과의 어떤 통일에 대한 이 필요성이랄까? 예. 그 뭐 좀 공감되는 이런 게 저만 해도 약간 굳이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않나? 좀 이런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하면 좋죠. 통일 문제보다 더 심각한 그게 거는 심각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건데. 통일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가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통일되면 통일 비용을 어떻게 낼 것이냐 네네네.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이 전기요금 문제는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50년 이후에도 우리 남북이 따로 살 수 있어요. 근데 2050 아이고. 김복구님이 와 기사와 뉴스를 보며 금융인의 꿈을 가지게 됐고 금융공기업에 오,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연봉이 5천만 원에서 5천 원 쏘신 건가? 아니, 울산복덩이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을 좀 잘 울산복덩이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 문제를 왜 잘 보셔야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철강석 가격이 오르면은 포스코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투자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원자재 가격이 진짜 되게 이상하게 움직여요. 예를 들면은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 철광석하고 석탄을 같이 써요. 네. 근데 그러니까 철광을 많이 만든다. 그럼 철광석 가격이 오르고 석탄이 같이 올라요. 그 철광석을 그러니까 철을 안 만든다 그러면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고 석탄 가격이 떨어지고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철강을 감산을 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려고. 그래갖고 철광석 가격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그 나머지 그 연료 가격 막 국제유가 이런 게 올라가니까 석탄을 막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가격은 또 확 올라갔어. 그러면 철강 투자를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원래 같이 갔었는데 따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와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녹색 변화로 인해서 되게 특이한 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투자를 하시건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사실 뭐 지구 온난화가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남의 일일 텐데 그렇죠.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변화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도 같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좀 이 정도로 짧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진짜 이제 취업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뭐 저도 금융부 출입하면 꼭 있지만 은행 같은 데는 뭐 은행원들은 이제 거의 신입 공채가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은행은 뭐 굳이 점포 이거 다 줄이고 이제 뭐 카카오뱅크니 뭐 토스뱅크니 이러고 있는데 아 취업문이 굉장히 좁은데 그쵸. 금융공기업에 아 이게 발칙한 경제를 열심히 보시니까 취업이 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오늘